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위진남북조 수 나라에 이어서 오늘은 당나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나라는 지난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멸망을 해버렸지만 당나라는 약 300년 좀 안 되게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건국은 이연이라는 사람, 수도는 어디였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장안입니다. 이 장안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 당나라 수도 장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왕제 당태종 때 당나라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중국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 제도들이 다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런 3개의 성과 6개의 부, 그래서 삼성육부라는 행정 조직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 세금 걷는 제도,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그 다음에 군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제도들이 모두 완성되는데, 그러한 통치 제도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율령이라고 불러요. 우리 법자를 여기다 앞에 붙이면 쉬워요. 그래서 법률, 법령,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 제도, 법들을 이 당태종이 완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당태종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일단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나가서 당나라 영토가 약간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바로 여기가 뭐냐면 그렇죠, 비단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비단길을 차지하면서 무역, 이 동서 무역을 아주 활발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는 이쪽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나라 때도 고구려를 침략해서 을지문덕이 막아냈었는데 이번에 당나라도 또 한 번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안시성이라는 성의 사람들이 이 당나라의 침략을 끝까지 막아내죠. 그래서 고구려의 침략은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당나라와 한반도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당나라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 백제를 결국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신라는 당나라도 몰아내고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가.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당나라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영토 확장을 이렇게 당나라 태종 때 많이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는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 황제가 나왔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7번째 현종 때 그런 당의 번영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비단길을 활용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현종은 집권 말기에 그녀를 만난 거죠. 바로 그녀 누구냐?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현종은 엄청나게 나이 차이, 아들의 부인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여자를 결국은 이 당현종이 뺏어온 거죠. 그래서 양귀비와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정치를 좀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당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먼저 당나라가요, 결국 이쪽에서 오는 얘네, 바로 이 이슬람 제국과 한 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여기 있는 탈라스라는 곳이죠. 그래서 탈라스 전투는요, 바로 이쪽으로 진출하던 당나라와 그 다음 이쪽으로 오고 싶은 이슬람이 전투를 한 거죠. 근데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당나라가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귀하게 갖고 있던 이 길, 무슨 길? 바로 비단길을 빼앗기고 요 중앙아시아에서 당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비단길은 이제 이슬람 제국. 여러분이 이슬람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그때 탈라스 전투에서 당이랑 싸운 왕조인데, 그래서 결국 아바스 왕조가 비단길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이끈 그런 장군은 고구려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 탈라스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당나라가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당나라에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 와가지고 탈라스 평원에서 싸우던 그 당나라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어디로 잡혀가느냐? 당연히 이슬람으로 잡혀가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신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무슨 기술이냐? 그 당시는 중국인들만 갖고 있는 기술, 바로 이거죠.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한나라 때 발명되었던 바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그 당나라의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제작 기술이 결국은 이슬람으로 잡혀갔으니까 이슬람으로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와우, 유럽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그 이슬람에서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는 데는 바로 이 탈라스 전투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중국에서 처음 여기에서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106년에 만들어졌지만 여기에는 이제 훨씬 뒤늦게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탈라스 전투에서도 패배하면서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 거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국경 지방에서는 군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막 그 어떤 토지 조사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인구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통치 제도가 다 붕괴되고 당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가운데 결국 농민 반란, 황소라는 사람의 난, 이거 동물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그래서 황소의 난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당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당나라가 남긴 아주 훌륭한 문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볼게요. 일단 당나라 보시면 이게 다 교통로예요. 바로 당나라를 중심으로, 당나라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히 외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 길은 이런 길들. 그래서 당연히 당나라 문화는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했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문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수도 장안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구 1000만의 국제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여기 보세요. 도교, 불교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이 조로아스터교 사원까지 여기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글로벌한 도시였구나. 그러면서 장안에서 이런 이슬람 금화, 비잔티움 금화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진이 그려진 벽화, 딱 아무리 봐도 외국 사람인 이런 비주얼의 벽화가 당나라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문화들이 이 수도 장안에 함께 있었던, 그래서 당나라는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던 거죠. 자, 그 다음 요 도자기 아주 유명합니다. 요 도자기는 바로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3가지 색, 그죠? 3가지, 누런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3가지 색을 쓴 도자기, 그래서 당삼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린 게 보세요. 낙타. 그 다음에 이 비주얼을 보시면 이거 아무래도 중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당삼채도 굉장히 국제적인, 뭔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딱 봐도 중국 스타일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라 사람인데 당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신라 사람, 그 다음에 인도를 갔다 온 중국 사람,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한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당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말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나라와 베트남, 일본, 한반도를 거의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고요. 그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한반도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요, 진짜로 비슷한 문화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개가 있는데 4가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들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뭘까요? 바로 한자죠. 그래서 한국, 당연히 우리 한자 많이 섞어 쓰죠. 우리 한문 시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그래서 3나라 모두 다 한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한자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지하철, 일본 지하철, 중국 지하철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한자를 함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절을 하고 있네요. 뭔가 우리는 예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특히 유교를 처음 만드신 분 누굽니까? 바로 공자님.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다 이렇게 뭔가 공자를 모시는 이런 성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되게 그 공자님으로부터 시작한 유교를 중요시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느 나라에 가나 볼 수 있는 이런 불상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으로 전파되어 한국과 일본으로까지 전파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요소는 불교였고요. 그 다음 4번째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아까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율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나라 때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 당나라 때 완성된 율령이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비슷한 그런 통치 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율령까지 바로 4가지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동아시아 한, 중, 일. 채널아,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당나라 여기까지 할게요.